네, 개미스코어님들 반갑습니다. 자, 슈퍼개미 프로젝트 6월 3일 공략주 단타 스캐핑 구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증시는 다소 좀 특이한 장세이기도 했는데요. 대형주가 위주로 올라가다 보니까 중소형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전일자 영상 까지 뭐 한번 또 살짝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음, 우선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아침에 매도 신호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신호에서 들어가는 게 좀 더 좋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편입이 가능했던 자리고요. 뭐 수익이 난다고 하면야 뭐 언제든지 가능하겠지만은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모나미 여기서 매도 장중에 사인 한번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매도 자리들 한번 보고 나서 진행을 좀 해주시면 됐었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상승 많이 보여준 탓에 특별한 시세는 없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스맥입니다. 스맥 같은 경우는 아침에 오전에 신호가 한번 나왔었는데 사실은 상승 보여주고 파란색 자리에서 먼저 시작을 해버린 종목은 그 뒷구간대가 그렇게 파동이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파닥거리던 놈들은 오후장에서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최소한 뭐 2280원대 이상까지는 올라가는 자리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자리를 한번 기다려 보셔도 좋고요. 자, 그다음 신성통상도 어제 제가 우리 톡방 회원들께도 요 올라갔을 때, 예? 올라갔을 때 매도하시라고 제가 직접적으로 사인 드렸던 종목입니다. 아침에 이미 매수 신호가 나온 상태로 시작을 해서 매도 신호가 발생을 했고요. 매도 신호가 한번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두 번째 공략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분봉 자리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그러면 여기서 매도 자리가 한번 나왔으니까 두 번째 자리는 한 이쯤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편입을 하고 위에 올라갔을 때 재사인 드리거나 아니면 시세가 적어도 2% 이상가량 올라가는 자리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매도에 대한 타이밍도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즈비전. 아이즈비전 역시 매도 신호로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보다는 두 번째 자리가 훨씬 더 괜찮고요. 두 번째 자리가 여기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자에는 그 가격권대를 살짝 한번 넘기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뭐 약간의 뭐 수익 구간대 정도 가량은 좀 가능했을 텐데 구간대가 한 2.2%가 좀 넘어가네요. 순간 올라갔다 왔기 때문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편입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매도가 이제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 좀 드는데, 원래 스캐핑을 하시면서 시간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시간이 좀 빨라서 자리를 비우신다든지 뭐 마음을 놓고 있는다든지 아니면 딴 걸 한다든지 하시게 되면 안 돼요. 그냥 종목만 시세만 집중해 가지고 수익을 걷어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라인은 사실 거래가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거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일보다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이건 차후에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오늘 발생을 안 해서 그런지 밍밍했었죠. TLI 같은 경우는 일본봉 선상에서 놓고 보면은 한번 위로 찍고 와서 내려오는 요 자리가 한 이쯤 됩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호가가 좀 비어있던 상태에서 거래가 없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가격 체크해 드렸고요. 매도 자리는 한 이쯤에 체크해 드렸어요. 예, 구간대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다음부터는 이제 거래량을 좀 고려를 해서 거래량이 너무 적은 종목들은 제가 제외를 좀 시켜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앱클론 역시 여기서 매도 신호가 먼저 발생을 해버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내려오는 자리, 두 번째 자리, 자, 요 자리에서 편입 가능했겠고요. 뭐 오후장에서 그렇게 큰 시세는 아니었어요. 오후장에서 그렇게 큰 시세는 아니어서 뭐 이 자리가 한번 내려왔다가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사실 그 이거를 매매를 할 때 스캐핑 할 때 또 중요한 게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오히려 마이너스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6% 7% 가량 올라갔죠. 거기에 대한 차이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지수가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아니하면 못 간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바닥 자리 어디다? 3분봉 자리 잡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것도 오전에만. 3분봉에서 자리 한번 나오니까 3분봉에서 파랑이 자리 한번 들어가고 깨지긴 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리는 건 뭐냐면 장 초반 시작을 했다가 내려온 다음에 다시금 반등을 주는 자리,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금 반등을 주는 자리, 이 반등에 대한 장중 터닝 포인트를 잡아내서 오후 시간이 되기 전까지 해서 매도를 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하는 장도 있어요. 이럴 때는 제가 가이드를 또 잡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보는 눈도 필요하고 종목을 보는 눈도 필요한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사실 급등주라는 게 뭐 장세 불문하고 올라가는 게 급등주가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아무리 올라다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장세 영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고 매도는 그 위쪽에서 진행했다라고 하게 되면 뭐 한 1% 정도가량의 수익 구간대는 충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에클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리가 한번 나왔었다. 사실은 코스닥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편입을 들어가기는 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분할 매매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실 한 번에 다 사긴 어려워요. DMT는 뺐어요. 1분봉 이 자리 한번 나왔고 뭐 위에도 뭐 이런 자리 나오긴 했는데 처음에 나왔던 자리는 이 자리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1분봉 선상에서 파란색 매도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건 사실 두 번째 신호 자리를 봐줘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신호 자리를 보기에는 이 구간대가 너무 짧단 말이에요. 이 구간이 짧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호가 금방 나왔다가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신호 구간대가 워낙에 짧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매도에 대한 그 영역대가 되겠고, 한 번 더 끌어올리면서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자리는 있었다. 행여나 분할로 매수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매도로서 시작하는 종목들은 11시 이전에 1분봉에서 두 번째 자리에서 편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자리. 한 번 왔다가 한 번 또 내려가는 자리가 또 나와요. 그 자리 한번 노려보시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천천히 내려가는 것보다는 좀 빨리 내려갔다가 하는 게 좋긴 좋습니다. 자, 상지 카일. 상지 카일은 이미 아침에 신호가 나와버렸어요. 자, 아침에 신호가 이미 나왔다는 얘기는 얘는 힘을 한번 썼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힘을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종목마다의 다른 거니까, 사람마다 다 이 힘 자체가 다르듯이. 그래서 오전에 이 자리에서 신호는 한번 나왔다 올라갔는데, 자, 행여나 이 종목을 만약에 11시 이전에 또 제공량을 여기서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손실을 안 봤을 거예요. 손실을 안 봤는데, 자, 이게 이제 5분봉이라든지 아니면 뭐 10분봉 10분봉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10분봉에서 매수를 볼 것 같으면은 어떻게 보게 되면은 스윙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스윙으로. 우리는 단타 스캐핑이니까. 근데 10분봉에서도 마찬가지고 3분봉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가 이렇게 이제 한번 자리가 나오면서 한번 더 이렇게 종가대까지 올라갔는데 뭐 손해를 볼 수 있는 구간대는 없었고요. 아침에 매매했다라고 하게 되면 좀 짧았고, 그러니까 이건 싸게 받아갖고 올라갔을 때 파는 거니까. 근데 오늘은 지수가 안 좋았으니까 반등 수준에서 우리가 팔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쭉쭉 한번 더 뻗어 올라간 종목들이 좋기는 좋죠. 그런 관점으로 DNT 같은 경우는 한번 이 1시 17분쯤에 한번 쭉 올라갔다 쭉 내려오기는 했어요. 근데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이게 차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예견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만 1분봉 파란색 자리에서 먼저 시작을 해버렸으면 요거는 1분봉 선상에서는 저 두 번째 신호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일단 맞고, 그 다음 이제 신세계 IAC, 신세계 같은 경우는 전일자에도 신호가 한번 나왔었고 전일자하고 저점도 비슷해요. 그러면 요런 자리라고 놓고 치게 되면 한 번 더 올려칠 수 있는 자리가 한번 나와줘야 되겠죠. 그쵸? 게다가 요게 30분봉 선상에서 자, 이런 식으로 30분봉 선상에서 춤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5장에 한번 나왔고요. 그 뒤로 한번 살짝 당겨 놨습니다. 자, 이렇게 살짝 한번 당겨 놓게 되면은 차후에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근데 이 종목은 127,500원짜리, 그게 작은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30분봉 선상에서 놓고 보나 10분봉 선상에서 놓고 보나 비슷하긴 한데 뭐 이런 자리가 이제 매수에 대한 어떤 타이밍들이 한번 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뒤로 이제 한번 더 올라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고점 라인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의 그 부진에 따라서 종목들 탄력이 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 MD께서 오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일단 지수 분봉도 같이 봐줘야 된다. 자, 지수 분봉 코스닥 보셔야 되겠죠. 코스닥을 뭐 한 3분봉 정도가량 놓고 보시면은 괜찮아요. 지수가 언제쯤 반등 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종목도 신호가 나오고 지표도 이렇게 같이 신호가 나오게 되면은 신호가 두 개가 뜬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더욱더 좋아요. 그리고 이게 지표가 파란색자로 올라가게 되면은 의심을 한 번쯤은 해보는 거예요. 실제 매매하고는 관련은 없어도 의심을 한 번쯤은 하는 습관들을 들이게 되면 괜찮거든요. 물론 보수적으로 좀 조심조심해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손해볼 바에 아예 안 들어가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면은 이런 자리가 분봉에서 코스닥 지수,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 우리는 이제 코스닥 쪽 위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코스닥 지수 한번 보시면서 요 타이밍들 한번 노려보시면 딱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3일자 단타 스캐핑 구간 전일자 종목들까지 한번 체크를 해드렸고요. 오늘 시장이 좀 특수한 시장이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떨어지는 종목을 갖고 받아치는 전략이 아니고 한 번 더 끌어올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개인들 물량을 뺏는 자리가 있어요. 자,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 들어간다라는 점. 대신에 꼭 올린다라고 하는 법칙은 없고 뭐 얼마까지 어떻게 올리겠다 이런 건 없어요. 응? 그 판에서도 그 판때기에서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변수가 존재를 하고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도 또 고꾸라진 게 또 주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익을 1, 2%라도 제대로 내면서 쭉쭉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